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주 화요일 20분 동안 진행되는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 종목 세일즈, 저 조비 멘토와 함께 첫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식에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관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주식에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소외됐지만 나중에 많이 올라갈 종목들을 가지고 선별을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 안에서 저희가 이제 큰 그림을 통해서 큰 그림에 올라갈 것을 확인한 뒤 작은 그림, 일봉으로 그 맥점을 찾아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소개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좀 시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1944.97포인트로 현재 마이너스 0.53포인트 떨어졌다. 0.53%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수급들을 확인해 본다면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479억 그리고 마이너스 674억을 매도하면서 좋지 않은 수급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760억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시가총액을 또 확인해 보면서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1.17%로 100만 27만 1,000원에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력 0.5%로 약간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0.75%로 1%대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 화장품의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이 마이너스 1.57%로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그리고 네이버는 각각 마이너스 1.2% 하락, 그리고 네이버는 0.58%로 약간의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물산과 삼성생명들이 좀 크게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2.49%, 마이너스 4.9%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코스닥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역시 조정세가 좀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마이너스 0.42%로 현재 683.13 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에 약간 조정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시가총액 저희가 수급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수급 현황은 외국인이 마이너스 314억을 매도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개인과 기관들이 각각 187억 그리고 139억을 매수하면서 저가 메리트를 느낀 상태에서 좀 매수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또 시가총액을 통해서 좀 알아보자면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6.4%로 조금 하락 마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 마이너스 0.4%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선은 0.15%, CJ-ENM은 0.54%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에서 많이 올랐던 메디톡스 현재 2.46%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미팜, 바이로메드, 루엔이 각각 마이너스 1.32%, 바이로메드 역시도 조금 상승하는 모습 2.36%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루엔이 마이너스 1.5%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갬블링, 베팅 기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파라다이스가 마이너스 0.64포인트로 64%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을 알아봤는데요. 각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면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피에서 어떤 장기 투자적 관점보다는 어떤 소형주나 중형주를 가지고 단기적 투자, 매수 유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설명드릴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코스닥 앞으로 시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앞으로 황금 시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조정이 나온 것이 황금 매수 기회라고 하시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좀 매물들을 많이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황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종목을 추천해드리기 전에 좀 투자 고지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저희는 투자 판단에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좀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파워로직스 코드 번호 047310입니다. 자, 파워로직스 투자 포인트를 볼 것인데요. 그 전에 파워로직스에 어떤 수식을 붙이자면 유망주 2016년부터 아주 많이 올라갈 유망주로서 파워로직스를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개요 및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개요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배터리 그리고 보호회로를 판매하고 있고 제조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도 제조하고 있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2차 전지용 그다음에 보호회로가 전 세계 시장에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전기자동차 모듈을 사업을 좀 확대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면은 매출액이 현재 2014년도에 5천억 가까이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2015년도에 5,800억 가까이 또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5천억이라는 어떤 수치라기보다는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큰 변화 없이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아 꾸준한 어떤 사업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연간 분기 실적, 이제 2016년도 분기 실적이 좀 나왔지만 1,300억으로 사실 여기다 4배인 4분기를 곱한다면 5천억을 약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률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2.1%, 1.62%로 어떤 무난한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부채가 중요한데요. 시가총액이 1,500억쯤 되고 있는 이제 파워로직스는 부채가 자기 자본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상황이 아니다. 1,500억에서 1,400억 그리고 1,400억 계속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봐야 될 것이 유보율인데요. 유보율은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잉여금을 말을 하는 것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상 좋은 것이죠. 이제 유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6%라는 어마어마한 유보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유보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유보율이 늘어나고 있고 그 분기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아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보호회로, 휴대폰, 휴대용 배터리 보호회로 등이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기술적 분석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기술적 분석에서 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것이 있어서 다른 종목들, 과거 제가 아무 무작위 종목들을 뽑아서 보여드릴 강의의 내용을 약간 섞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차트는 연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 하나당 1년짜리 봉이죠. 1년의 어떤 가치를 기억하고 있는 봉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파워로직스를 추천드리지만 포스코 강판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자리들을 살펴보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살펴보면 주가가 그 전에 많이 빠져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라는 걸 설명하고 드리고 싶어서 포스코 간판을 예를 들었는데요. 주가가 많이 빠진 데는 공통점이 있지만 제가 또 오늘 짚어드릴 공통점은 2년 이상 주가가 계속해서 빠졌던 종목들이 나중에 그런 빠졌던 자리를 다시 채워서 올라가는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무 무작위로 뽑아온 종목들 가운데 또 명문제약이 있네요. 명문제약도 살펴보자면 역시 주가가 많이 올라간 데에는 또 공통점이 있는데 그 전에 반드시 급락 2회 이상 급락이 존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또 다른 종목들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기업인데요. 아주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죠.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게 그냥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꾸준한 규칙을 가지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올라가고 또 올해 단연간 또 하락한 상태에서 장기간 또 올라가고 단연간 하락한 상태에서 또 장기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중에 제가 또 오늘 공개해 드릴 것은 2년 정도 계속 연속해서 하락하고 나온 종목들은 그 다음 해, 그 다다음 해, 그 뒤로 해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을 또 예시를 들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도 카프로라는 종목인데요. 상장한 역사가 좀 길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상승한 자리들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락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상승했던 그 연봉 차트로 급등했다라는 건 이런 봉 하나가 100%, 200%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10%, 20%가 아니라 이 급등한 종목들은 그 전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장기간 하락했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급락장을 거쳐야 되는데 단연간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 하락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거치면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우리가 오늘 추천드릴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인데요. 파워로직스가 도대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상장한 이후부터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상장한 가격이 4,5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그 후로부터 15년 가까이 주가가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후로 반등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이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속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그 다음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2013년도를 기준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중에 이런 큰 그림이 만족된 상태에서 설령 여기서 이번 연도에 물리더라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손절을 쳐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상당히 그래서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연봉 차트에서 많이 빠진 종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큰 흐름 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이제 일봉 차트를 통해서 도대체 이제 어디서 좀 급등이 정확하게 나올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파워로직스가 재무제표도 문제가 없고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상승하는 위치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운데 빨간 선이 존재하는데요. 이 빨간 선은 이제 이동평균선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3년치 주가의 이동평균선인데요. 파워로직스가 떨어지면 따라서 이동평균선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중간에 평균을 중심으로 이제 차트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차트와 이평선 간의 이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했듯이 차트와 이평선 간의 거리가 줄어들면서 횡보를 하게 되면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바닥 안에서 이평선과 차트가 이제 수렴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곧 급등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거 중에 또 하나가 사실 2011년 바닥인 상태에서부터
2016년까지 대주주가 있습니다. 파워로직스의 1대 대주주가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인데요. 탑 엔지니어링이 2010년부터 20% 했던 지분율을 2016년 현재 30%까지 지분을 확대하는 등 사실상 주가는 변한 게 없지만 지분은 늘림으로써 회사에 자신 있다.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대주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회사 내부의 기업 경영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런 수렴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살펴봐서 정확한 맥점을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살펴본 가운데서 정확하게 또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20일 이평선입니다. 이 빨간색은 또 아까 장기 투자 이평선이라는 단기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맥점을 찝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4월 달에 큰 급등이 나와줬지만 이 21평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매물대를 맞고 내려온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물대를 맞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거치면서 위에 있는 악성 매물들을 뽑아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악성 매물들을 계속해서 위 아래로 떨어뜨림으로써 이제 주가가 올릴 때 저항을 덜 받도록 하기 위함이죠. 장기간 동안 이제 한 달, 두 달 가까이 횡보를 거치면서 현재 지금 이 시점을 뚫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 지금 현재 시간에 좀 뚫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주식은 뚫고 나서 어떤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상승을 보이고 나서 주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상승이 될 것이다, 뚫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파워로직스 많이 올라갈 종목들을 또 가격 대응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해야 될 텐데요. 가격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자, 가격 전략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3,900원 그리고 4,450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목표가가 대단히 높습니다. 11,200원으로 거의 120% 가까이 수익률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손절 가격 같은 경우 3,000원으로 손절을 잡고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분 동안 다양한 시황 설명과 파워로직스 추천을 종목을 드렸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자, 오늘은 또 다음 주에도 제가 20분 동안 준비해올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분 동안 준비해온 종목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종목 세일즈의 조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